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미술 매체로서의 한지에 대해서, 특히 한국 추상미술에 나타난 한지 작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추상미술 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모더니즘의 미술 재현과 함께 평면성과 물질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즉 추상미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 자유미술가 협회에 출품한 김한기의 항공표식 또는 론도, 또 유형국의 기하학적인 추상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추상회화는 기하학적 구성주의 경향이 모더니즘 추상회화의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추상미술이 최초로 등장하는 앵코르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시발점은 제도적인 운영 방식과 그 양식에 반발해서 1958년에 개최된 제3회 현대미협전이 형상이 사라진 추상미술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미술의 첫 현대회화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미술이 기존 미술의 속성의 한계에 느꼈던 새로운 시대의 작가들에 의해서 집단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전후에 감돌던 시대적 위기감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앵코르멜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 김창렬, 하인두, 박소호 등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57년에는 국존을 중심으로 한 기성화단을 부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선 현대 미술가협회, 모던아트협회, 신조형파 등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70년대 한국 추상미술은 단색화로 불리는 모노크롬 추상미술로서 한국과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의 차이에 양식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구의 모노크롬 추상미술이 회화의 속성이 2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단색화는 개념 미술가의 사물에 대한 실험의 영향을 받아 물성에 대한 감성과 사물을 통한 자연의 회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유한 정신문화를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원초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작가들 중에서는 이항성, 정창섭, 정열열, 최종섭, 박소보, 함석과 같은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항성은 1919년생으로 1999년까지 생존하셨던 인물이고, 이분은 판화가 또 미술 출판인 잡지 발행인으로 우리 미술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며, 1970년대 프랑스로 건너가서 파리와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같은 여러 화廊과 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작품 세계는 불교적인 전어의식과 한문 글귀에 회화적 형상화두로 동양적인 표현 감정과 정신성을 내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한국의 전통 고인쇄나 미네를 터전으로 그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 특별한 작품 중에서도 1983년에 발표한 명상진념이라고 하는 작품은 1992년 한국 유엔 가입 1주년에 유엔 산하 유니세프 본부에 기증한 작품으로 1980년대 한국의 민간 항공기 칼의 공중폭파 사건의 비극을 애도하는 평화영원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지를 겹겹이 붙여서 신비하고 오묘하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을 강조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5년에 발표한 생명의 노래라는 작품 역시 캠퍼스에 여러 성질의 한지를 자유롭게 붙여서 그 자체로 조형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화, 동양화, 염색 물감들을 적절히 이용하여서 그것들의 범징과 섬세한 텍스처로 아주 독특한 질감을 형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고요. 특히 이 작품들은 1980년대에 국제사회의 여러 비극적인 대형 사건을 주제 삼아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연작을 발표했었습니다. 또 이어서 동양의 브라크, 세계 마술사로 불렸던 이향성 화가는 한국적 정신성을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시공을 초월해 재해석함으로써 매우 특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이향성의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 역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모든 인류의 평화에 대한 바람을 한 개인의 내밀한 세계를 펼쳐내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역시 1996년에 자유세계라는 명제로 발표한 이 작품 역시 대사상이 나타나는 평화를 의식한 방법으로서 한국의 한지를 써서 부드러운 조형 효과를 냈으며, 화면에서 유체의 번짐이 한지 특유의 섬세한 질감으로 혼합되어서 독특한 작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정창섭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역시 1927년에 탄생하셔서 2011년에 생을 마감하셨고,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1953년 국전에 특수한 이후에 엠포르메를 거쳐서 단색화의 거장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주로 닭을 이용한, 그러니까 한지를 만드는 주 원료인 닭섬유를 가지고 또 작품을 하셨고, 이 작품의 명칭은 묵고라든지 명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신세계, 즉 물과 나와의 합일, 어떤 물질과 나와의 합일, 무라일체라는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며, 특히 이분은 한지를 한국의 종이라는 뜻과 함께 차가울 한자를 쓰셔서 한지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 한지를 만들어야 정말 좋은 질의 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989년에 나타난 작품은 면 위에 닭섬유를 사용하였는데, 이 닭을 주 재료로 삼은 그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한지의 특성을 살린 것이고, 1980년대 이 닭 연작에는 강렬한 선의 흔적, 접고 구긴 것 같은 주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누르스름한 닭종이 색은 벼스미는 창호지 같고 온돌 뜨끈한 장판지 같다고 묘사했으며, 손으로 매만진 흙담 같으면서도 가마솥에 구워낸 누룽지 같은 그런 구수한 맛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유체 작업을 했는데, 그러한 끈적거리는 그 유화 물감의 느낌이 싫어서 다른 물성을 찾다 닭을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황갈색에서 노란기가 없는 베이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색면을 지닌 단색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1991년에 작업한 무제라고 하는 이 작품 역시 평평한 캔버스 표면에 물에 푼 닭을 이리저리 옮겨 놓아서 물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닭이 어떤 표정을 가질 때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닭의 작가의 조형 의지가 개입되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작품들을 나타냈는데, 사각형의 일정한 구조, 형태의 이지러짐과 적층 등은 작가의 조형 의지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1991년에 만든 이 명상이라는 작품 역시 붉은색과 짙은 적색의 혼합으로서 간혹 먹의 느낌들이 살아있는 이러한 작품 역시 닭의 속성을 잘 활용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 역시 1999년 작품으로 묵고 시리즈 중에 하나의 작품인데, 닭의 풍부한 가소성을 실험한 것으로 마치 부드러운 솜처럼 풀어진 풍부한 닭의 물성을 잘 나타내어서 닭의 뭉침과 흐트러짐을 먹색과 함께 잘 표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02년에 발표한 이 작품 역시 명상이라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흐르고 번지고 스며드는 수용성의 재료를 통해서 재료와 자신 사이의 일체감을 느끼려 했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러운 내재적 운율을 얻으려 했던 그의 작품. 그래서 닭을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을 독자들에게, 또 감상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소보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박소보 선생님 역시 1931년에서 2023년까지 생존하셨고 홍익대 출신으로 홍익대 교수를 지내셨으며 한국 현대미술운동의 중요한 시기에 맥을 같이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묘법이라는 연작을 시작했는데 이 첫 번째 묘법은 유화 물감으로 단순한 드로잉을 캔버스에 비유사했다면 두 번째 시기라고 하는 중기시대의 묘법은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90년대 이 박소보 선생님의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한지를 사용하면서 단색화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로 했고 연필로 선을 긋던 것을 버리고 수성 물감을 흡수시킨 젖은 한지 표면을 뾰족한 도구나 자 또는 손으로 작업하면서 입체적인 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1993년작 이 역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작품과 같은 테크닉으로 작업하셨고 또 한국의 전통 종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번 유화 물감으로 칠을 하고 한지를 덧바른 후에 다시 또 지그재그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는 행위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로서의 해화와 화가 자신의 혼연일체를 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돌아가 자연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선을 그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진으로 이러한 작품을 봤을 때 입체적인 선은 드러나지 않고 평면적인 선만 드러나는데 옆에서 보자면 이러한 선들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지를 밀어서 세운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박소보 선생님의 묘법 넘버 070407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의 이러한 작업 역시 그 테크닉을 묘사하였고 중간중간 평면을 넘으로써 새로운 어떤 단계의 발전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이렇게 디테일로 되어낸 이 그림 역시 그 작품의 선이 평면이 아닌 입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법 050327 이 작품 역시 아주 화려한 오렌지 계통의 색상과 명도의 차이를 준 그런 색상이 있고 면과 선의 조합을 통해서 한지와의 혼합 물체를 통해서 구조적인 그런 느낌의 작품을 발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묘법 역시 캔버스의 한지 혼합 물체를 사용한 2007년도의 작품으로 색상은 중간색 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작업인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평면처럼 보이지만 다가갈수록 구조적인 어떤 선의 흐름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캔버스 한지의 혼합 매체인데 이거 역시 색상은 블루의 느낌과 그 다음에 그레이 이런 아주 엷은 중간 톤의 느낌들을 보여주면서 면과 선의 조합을 저희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작업으로서 한지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작가로서는 정영렬 선생님인데 이분은 1934년에서 1988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으로서 광주 출생으로 홍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셨는데요. 1950년대 후반 엠포르의 미술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작가였고 또 광주의 에포프라고 하는 추상 미술을 전파하는 데 하나의 힘을 보태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노크롬 화화 역시 1970년대 시작되었는데 이 작품은 정멸이라고 하는 연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의 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형적인 추상 시기가 1959년부터 74년까지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과 착시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하학적 추상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종이의 물성과 한지에 관심을 보인 1978년과 1986년의 작품으로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79년의 작품으로 정멸이라는 시리즈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정멸은 불교 용어로 열반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가 산사에 살았을 때 산사를 찾았을 때 느꼈던 적막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동양적 모티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멸은 1970년대 물결무늬 시리즈로 나타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1980년대 정멸 시리즈인데요. 대칭과 비대칭, 또 유기적인 형상과 기하학적인 화면의 분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작업에 나타나고 80년대 정멸 시리즈의 요철 기법으로서 한지 작업을 통해서 닭섬유를 이용해 굴곡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984년작 이 정멸은 엄격함과 반투명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가라앉은 중간톤의 색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과 물질과의 만남을 구현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화면 전체에 오늘 기본으로 한 기하학적인 모듈이 반복되어 있고 평면이지만 역동적인 가상의 요철 착시 효과를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엄숙함을 느끼게까지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작가는 최종섭 작가로서 1937년에서 1992년까지 생존하셨던 분인데 이분 역시 강주 출신으로 강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호남 지역의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추구한 에포크 창립 회원입니다. 이 작품은 주로 앵포르멜 추상으로 시작하며 이후 기하학적인 화면 구조 속에 앵포르멜 요소를 절충한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업 중에 유명한 코리아 환타지 작품은 연작으로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 환타지는 1984년부터 1992년 작고할 때까지 그린 독창적인 추상 미술로 한지의 고유한 특성과 물성의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작품입니다. 한지를 찢거나 구멍을 뚫기도 하고 구기거나 절단하여 생기는 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 전통의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연상시키는 작업입니다. 찢어진 한지에서 우연적이지만 의미 있는 미를 발견하면서 앵포르멜의 자유로운 무의식의 흐름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생겨났으며 전통 창살문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의 미감을 살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코리아 환타지는 작가가 평생 천착해온 근원과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덧싸이는 재료가 두껍고 끈적이는 인공 안료에서 흡습성과 반투명성을 가진 천연 한지로 바뀌었을 뿐 덮고 드러내고 밀어내고 찢고 태우면서 겹쳐지는 중첩 효과는 넓은 여백 부분과 시각적 안배를 조율하면서 경쾌한 비정역 판타지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코리아 환타지 한 작품으로 1991년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에 했던 작업으로서 한지가 가지고 있는 순백의 특징과 창살의 이미지를 동시에 위아래로 나타내고 있으며 위에는 같은 중간톤의 색으로 마무리하였고 밑에는 다양한 색을 넣음으로써 그 한 창살 너머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색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작가로 함섭 선생님은 본명은 한종섭이시고요. 1942년에 태어나서 2024년 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48세가 되던 해에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를 이용해 회화의 이미지와 표현 효과를 창출해낸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전통 한지로 붙이고 짓이기고 두들기고 붙여 두터운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형상을 오려 붙이거나 던져 붙여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시기는 일기는 80년대에서 1994년 분합과 창호라고 하는 신명 시리즈가 있고요. 2기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한낮의 꿈이라고 하는 데이드림 시리즈가 있고 3기는 춘천 창작 이후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된 시리즈들이 연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기 작품인 이 신명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한지라는 것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던 그 한지를 작업으로 끌어들여서 한지의 다양한 물성과 신비성이 알력 표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품으로 매우 베이직한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러한 신명의 일종으로 신명의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자신의 작업 속에 일련의 색과 면, 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정체성과 심층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이었던 오색이 나부끼는 서남권의 분위기, 사찰이나 궁궐의 원색의 단청, 색동 종아리 치마를 입고 하늘을 날며 그네를 타는 모습, 널뛰는 모습, 떡판의 오묘한 문양 등에서 우리 전통 고유의 패턴과 색감에서 작품의 이미지를 찾아내고자 했던 신명해라는 작품입니다. 또 이제 2기로 해당되는 이 한낮의 꿈이라는 작품 역시 우리나라 전통의 고서라든지 또 색상과 또 장판지와 같은 그런 컬러들을 사용함으로써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꿈의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 작품은 추상적 이미지에 사용되는 이러한 재료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살았던 고향의 푸근한 정서와 그 땅의 향기를 느끼게 했고 그가 구사하고 있는 색과 선과 다양한 흔적은 결코 형태를 단정짓지 않고 그 작품에서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풍부한 상상을 유발하는 가능태로 존재했다는 것이며 한국적 소재의 형태적 은유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2015년에 이 작품은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보겠다는 신념으로 한지회를 시작했고 그 언뜻 유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두껍게 발려진 어떤 그런 느낌들을 한지를 통해서 독특한 맛을 재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이 작품에는 한지뿐만 아니라 한지의 주 재료인 당나무 섬유지를 펼쳐서 붙임으로써 어떤 두께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이 역시 당나무 표피를 펼쳐서 오방색 위에 놓음으로써 우리 고유의 흥과 미감 또 관객으로부터 느끼는 내면 깊숙이 잠재된 에너지들을 토로하는 기운이 생동하는 한마당이라는 그런 느낌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전통 재료라고 하는 닭의 섬유질을 통해 만들어진 한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추상미술과 단색화의 최적인 물성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할 수 있었고 작가들은 이러한 걸 통해서 전통 소재와 추상 형식을 결합해서 대칭과 비대칭 또 반복된 패턴, 형태의 적중, 형태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라미네이팅 할 수 있는 적층의 테크닉들을 사용하였고 한지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캔버스에 구축함으로써 유화라든지 동양화, 염색 물감 등을 통해서 함께 병행함으로써 텍스처를 나타냈던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물에 푼 닭종이를 캔버스에 놓아서 물성을 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의 전통 소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작업들이 한지의 물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적인 정신을 표현하는데 하나의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해서 오늘 살펴본 한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추상미술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